자, 냉기 도는 부동산 시장, 추가 금리 인하 기다린다라는 기사입니다. 오늘 요거 가지고 말씀드릴 게 좀 많습니다. 사실 오늘 메인은 얘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8개월, 3년 2개월 만에 인하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냉기만 감돌고 있다. 자, 흔히 그렇게 생각했었죠. 야,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되면은, 10월달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오를 일만 남았어 라고 기다리는 분들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매수를 마무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죠, 그죠? 예, 언제입니까? 한 열흘 전이죠, 그죠? 열흘 전 금통위에서 전격적으로 0.25%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예. 왜 그런가? 이 기사에서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다. 대출 규제. 지금 웬만해서는 대출 안 해줍니다. 1주택자 이상부터는 웬만해서는 대출 안 해줍니다. 두 번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오히려 올랐다. 아니, 기준금리는 떨어졌는데, 기준금리는 3.5에서 3.25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출금리는, 주담대 대출금리는 4%대 후반을 보셔야 됩니다. 엄청 높은 거예요.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6개월 전만, 올해 6월달, 5월달, 그때만 하더라도, 최저로는 뭐 2% 후반대, 3% 정도에서 대출이 가능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4% 초반도 아니고 중반도 아니고 4% 후반까지 보셔야 돼요. 아니,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올랐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끝판왕이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대출인데 대출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금리를 갖다가 상당 부분 올린 거예요. 어떻게? 은행으로 하여금 가산금리를 올리게 만든 거죠. 가산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의 관측은,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거래가 늘어나는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내렸죠, 그죠? 3.5에서 3.25로 한국은행에서 한 번밖에 안 내렸지만은 한 번 더 3.25에서 3.0으로 내리는 이 시기가 된다면은 더 이상 대출금리도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돌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라는 것들입니다. 좀 더 보시면.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2,700건으로 지금 줄었다고 합니다. 예, 2,700건 줄었답니다. 신고 기한이 열흘도 안 남았는데 거래 건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7월 달에 어땠는가? 서울은 7월 달에는 약 9,000건이었어요, 거래량이. 7월 달에. 불장이었죠. 소위 말하는 불장이었습니다. 이때는 눈만 뜨면은 1,000만 원씩 올라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7월달 서울은. 그런데 그때 거래량 9,000건이었는데 거의 지금은 9월 달에는 지금 거래량이 약 3,000건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물도 쌓여가고 있다. 매물도 지금 한 달 전에 비해서 5.5%가 증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만 멈춰선 게 아니다. 가격 상승세도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1월 달부터 8개월간 이어졌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시중은행을 통해 돈줄을 쬐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었고 시중은행은 1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안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안 해주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 현재 금리는 최고 하단이 지금 4%고 최고 상단 5.7%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빌릴 수 있는 대출금리는 그 중간 정도 약 4% 후반대다. 4.8%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하단이 4%대를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일반 급여 소득자가 수억 원을 대출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거는요.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현재 한 번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추가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0.5%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범위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인하를 하게 된다면 통화정책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아, 이제 금리는 계속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시간의 문제일지언정 앞으로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질 거야 라는 시장의 컨센이 형성될 수 있다. 이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시중은행의 고금리도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성장 전망치는 2.4%, 내년의 경쟁 성장률 전망치는 1.1%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성장세가 올해보다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오랜 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은행의 가상금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담대 금리에 가상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이거 주담대뿐만이 아니고 가상금리는 뭐 자영업자나 사업자 대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추고 은행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경제 전환 전반에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상 다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좀 현황을 좀 점검을 하고,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팩트입니다. 먼저 팩트 체크해 하겠습니다. 아실입니다. 아실에서 요건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의 그 전세 물량입니다. 전세 물량. 지금 1년치를 보고 있습니다. 1년치를 보고 있는데 이 전세 물량들이 쭉 늘어났었죠. 그죠? 늘어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여가 이제 올해 2024년도 1월 달입니다. 이 지점이요. 여기 1월 달인데 그때부터 서울의 전세 매물이 쭉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쭉 감소했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이게 언제인가? 9월 달입니다. 9월 달부터 전세 매물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매매 물량 개수는 어떠한가? 이것도 1년치를 보시고 계시는데 매매 물량 개수는 올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매매 물량 개수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줄었죠, 그죠? 그러다가 얘가 다시 또 팡 튀어오른 시점. 이 시점이 또 9월 달입니다. 예. 9월 달부터 매매 물량과 전세 물량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서울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거래량은 어떤가? 거래량이 갑자기 줄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지인입니다. 지인에서 보시면, 예, 서울이에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1, 2, 3월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뭐 4,000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달부터 7,000건, 7월 달에 8,500건, 9월 달에 몇 건입니까? 8,000건, 6,000건입니까? 6,000건. 그러다가 8월 달에 6,000건, 9월 달에는 지금 3,000건 언더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4,000건으로 쭉 가다가 상반기에 6월 달에 7,000, 7월 달에 8,500, 9월 달에 6월달, 7월달, 8월달에 뭐 7천, 8천 이 정도 수준까지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9월달 들어서부터 거래량이 뚝 떨어졌죠. 9월달에 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서 매물도 전세 매물도 늘어나고 매매 매물도 늘어나는 그 시기가 9월달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산은 어떠한가? 부산으로 가볼게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자, 전세 물량입니다. 전세 물량. 얘가 지금 24년도 1월 달이에요. 여기가 24년 1월 달을 보시면 됩니다. 부산의 전세 물량은 지금 급격하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9월 달부터 전세 물량이 늘어났었죠. 근데 부산은 아니에요. 부산은 지금 올해 1월 달 이후부터 전세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부산의 전세 물량이 9,000개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되면은 전세 가격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0월 달 들어서 부산의 전세 물량 개수가 9,000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 달부터는 떨어졌어요. 지금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매매 물량은 어떠한가? 부산의 매매 물량.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산의 매매 물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9월 달부터 매매 물량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전세 물량은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부산의 거래량은 어떠한가? 올해 상반기에는 뭐 2,000건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뭐 2,200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다가 6월 달까지도 뭐 2,000건 쭉 갔었죠, 그죠? 근데 제일 많았던 게 언제였는가 하면은 결국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2,600건을 넘었었거든요. 2,600건 넘고. 그래서 제가 8월 달이나 9월 달 즈음에는 3,000건을 넘어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웬걸 9월 달 들어서 지금 오히려 거래량이 2,000건 정도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정리해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은 계속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매매 물량은 지금 9월 달부터 살짝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2,600건을 넘어서 3,000건을 8월 달에 기록하려고 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2,000건 초반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지표상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떠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실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이번에 갔다 와서 월요일부터 쭉 제가 작업 코어 가는 분들 소장님께 전화를 쭉 돌리면서 여쭤봤습니다. 요즘 분위기 좀 어떠냐고 하니까 말씀드리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추석 9월 달이죠, 그죠? 9월 중순이 추석이잖아요, 그죠? 추석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거래가 사실상 수속된 상태다. 거래가 안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사실상 소강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가 주도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실수요가 주도하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뭐 대단지 신축 이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러한 신축 대단지 쪽에서도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하 단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냥 그 이하 단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막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래가 위축되면은 그나마 급매로 팔아야 할 물건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하락 거래가 나오면서 거래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지금 확연하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안 그랬거든요. 7월달, 8월달 정도만 하더라도 투자자들 움직임이 매우 활발했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전부 다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우리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이라든지 이런데 문의가 정말 많았고 실제로 매수로 연결된 경우도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러한 투자들 움직임도 매우 둔화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자, 내년이 올해보다 금리가 내려갈 거는 다 알고 있죠. 예, 금리가 이렇게 한번 하방으로 방향을 틀은 상태에서 다시 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쭉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부산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 내년 25년도에 부산의 입주 물량 10,000세대급입니다. 11,000세대인가? 그밖에 안 돼요. 입주 물량 부족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하니까는 집값이 지금보다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오히려 올 가능성이 더 높아.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10월달, 11월달 이 시기에 왜 거래가 안 되고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 맞습니다.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 첫 번째겠죠. 두 번째, 분위기를 보니까 조금 이따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굳이 살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지금 거래량이 확 줄어버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움직이기 힘들다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은 실수요자들은 지금 관망 모드로 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다. 언제까지냐 그러면 언제까지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10월달, 11월달에 지금 온천 레미안 프레스티지 4,000세대 입주장 시작됐죠, 그죠? 예. 그 온천 레미안 4,000세대 입주장까지 겹치면서 연말까지는 좀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말씀 나왔습니다. 물론 그분도 논리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인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거죠. 앞에 이 차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세 매물 차트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부산에 주목하실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전세 매물들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1년으로 한정을 해서 봤을 때, 예, 올해 1월 달부터 쭉 보시는 건데요. 올해 1월 달부터 이 전세 부산에 전체에 있는 아파트 전세 매물 개수예요.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문제는 이 부분인데, 이렇게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거는 가격의 상승하고 똑같은 이야기 생각하거든요. 완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전세가 지금. 게다가 다주택자들은 더 주택을 사들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럼 전세 매물이 나오는 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오히려 전세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이 전세 매물은 계속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입주 물량 감소와 이 전세 가격 상승의 콜라보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도, 대출 규제도 연말 혹은 내년 초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리고 25년 들어서 은행권에서도 대출 총액이 리셋되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면은 이 3박자가 맞춰지는 것들이거든요. 즉 입주 물량 감소, 전세 가격 상승,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진다면은 과연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 그게 내년부터는 가시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11월달,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위기로 그 실수요자들의 관망 모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년 1, 2월달 이후부터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3박자, 입주 물량 감소나 전세 가격 상승, 그 대출 규제 완화, 이 시그널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시기가 매수하실 분들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다. 부산이 본격적인 입주 물량 감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부가 정말 고맙게도 대출 규제를 해주면서, 대출 규제는 사실상 부동산 수요 규제의 끝판왕이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게 쓰지 못했어요. 결국 막판에 썼던 게 대출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지금 초반부터 막판 카드를 들고 나왔죠.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습니다. 최후의 카드인데 이걸 썼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는 못 갈 것이다. 그래서 고맙게도 그렇게 그 정부에서 지금 이러한 부동산 그 가격 조정 시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정말 잘 활용하셔라.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고 실거주자는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로 11월달, 12월달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시기도 그렇게 길게 가진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보시다시피 전세가가 이렇게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예, 이 시기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길어봤자 두세 달에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이 3, 4개월, 길어봤자 6개월을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원에 나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럴 때 보면은 꼭 팔아야 할 물건들이 있어요. 사전에 있는 금매들은 언제 어디서나 툭툭 튀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면은 얘한테 이야기 전화해가지고, 예,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내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단지가 어느 단지인데 이 단지에서 금매가 있으면은 좀 알아봐 달라. 그걸 하시면은 얘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